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는 어떤 함수를 지수함수로 정의하느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y는 a의 x승, 이러한 형태를 띠는 함수를, 이러한 형태를 가진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요건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y는 ax, 즉 지수함수가 잘 정의가 되려면은 이 밑이, 요걸 밑이라고 하죠. 밑이 양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왜 굳이 a는 1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a가 1이면 그건 1의 x승이고 1의 x승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지. 따라서 지수함수와 상수함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a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추가한 거고, 어쨌든 지수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지수함수인지 배웠으니까 요놈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단순하게 a는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는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y는 2의 x승, 요런 그래프를 요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요거를 xy 평면에다 그리려고 x의 값에 적당한 수들을 대입하면서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 x를 점점 키워보면 알 수 있는데, x가 3이면 y는 8이겠죠, 한 이쯤. 그림이 좀 작게 그려서 그런데, 자, 여기서 x가 0이면 y는 1이 되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반대로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거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의 확장에 의해서 역수 2분의 1이라고 쓰기로 했지.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을 점점점 찍으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데, 왼쪽으로는 감소, 오른쪽으로는 증가하는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요게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y는 2의 x승을 예시로 들었는데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게요. y는 2분의 1의 x승, 이런 것도 충분히 지수함수가 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내가 얘를 그리면 얘는 조금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y는 2의 x승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기 때문에 2분의 1의 x승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분의 1은 사실 우리가 아까 지수 법칙의 확장 때 배웠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은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고, 이는 곧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어느 축 대칭 이동한 거다? y축 대칭 이동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x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었으니까 이건 y는 2분의 1의 x승은 y는 2의 x의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은 밑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 있겠다. 어떻게? a가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물론 지수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0보다는 커야겠죠. 즉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지? 자,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a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a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무조건 지나는 점이 발생하는데 그 점은 x가 0일 때겠죠. 왜?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언제나 y는 ax승의 꼴의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게 된다. 두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즉 위치 1보다 클 때는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그에 따른 y값도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0이 되지는 못하지만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런 선은 우리가 수학하에서 유리함수를 다룰 때 배웠어요. 무슨 근선? 점근선이라고. 따라서 지수함수의 특징은 요 0,1을 지난다랑 어느 축을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요 두 가지 큰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울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정의역 치역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 치역부터 얘기하긴 해야겠죠. 정의역 치역. 자, 정의역은 x값이 될 수 있는 놈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x값은 실수 전체. 자, 치역은 y값이 될 수 있는 놈들의 모임이죠. x에다가 어떤 값들을 대입했을 때 가능한 y값들의 모임은 그래프 개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0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이게 정의역 치역이고, 두 번째로 이 그래프의 특징인데 첫 번째로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부동점 0,1을 지납니다. 무슨 값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죠. 어떨 때?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 개형이 굴곡이 없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즉 0과 1 사이면이죠. 0과 1 사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요 그래프 개형이 만약에 a값이 커지거나 a값이 작아지면은 그래프 개형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써줄게요.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자, a값이 커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클 때는 y는 2의 x와 y는 3의 x 승, 요거를 비교하면 되겠지. 자, y는 2의 x승은 생각을 해봤을 때 커지는 속도가 y는 3의 x보다는 느리겠죠. y는 3의 x승은 이렇게 커질 거고 y는 2의 x승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왜냐하면은 오른쪽에다 살짝 그리면 y는 2의 x는 1 넣었을 때 2고요. 2 넣었을 때 4, 3 넣었을 때 8. 자, 얘네들을 연결해주면 이런 곡선이 그려질 거고, 근데 y는 3의 x승은 1 넣었을 때 3이죠. 2 넣었을 때 6이고 3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9죠. 2 넣었을 때 9, 3 넣었을 땐 27. 이미 1을 넣었을 땐 3이고 2를 넣자마자 가파르게 증가한다. 끊겼네.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 값이 커질수록 a가 1보다 클 때 a 값이 커질수록 함수는 더 y축에 붙어서 그려진다는 거지. 개형이 y축에 붙어 있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반면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a 값이 작아질수록,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로 a 값이 작아질수록, 한번 이건 직접 그려보면 아마 그 이해가 될 거야. a 값이 작아질수록 개형이 y축에 요렇게 자,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지수함수는 사실 이차함수에 비해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를 띠고 있지. 왜냐면 이차함수는 굴곡이잖아. 작아서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수함수는 심플해. 오른쪽으로 커지거나 점점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그래프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 말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자, 지수함수를 평행 이동하겠다는 얘기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개형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몇 가지 바뀌는 특징들이 있겠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볼게. 먼저 수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우리 함수의 평행 이동에서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이 y는 a의 x-m 플러스 n, 요런 형태가 되겠지. 어떤 지수함수 y는 ax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인 놈은 이렇게 y는 ax-m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자, 이로 인해서 바뀌는 특징들은 일단 정의역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수전체. 치역, 얘는 변하죠. 왜? 원래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가 치역이었는데, 그거를 플러스 n만큼, 위쪽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까 치역은 y가 n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의 x-m은 x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해도 여기는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요 전체 함수 값은 n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여기가 이 함수 값이 n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n보다는 큰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으로 이제 점근선이 있었죠. 점근선. 자, 원래는 점근선이 x축, 근데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죠. 자, y는 0이 위로 플러스 n만큼 올라갔으니까 점근선은 y는 n이 된다. 괜찮지?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있었어. 지나는 점. a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0,1을 지났지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는 점이 m, 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특징은 개형적인 특징이어서 이 개형은 내가 상하 좌우로 움직여도 그래프 모양이 바뀌지는 않다.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으로 바뀌는 특징들은 이 정도였고요. 자, 그럼 대칭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칭이동에는 우리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x축 대칭이동. 자, x축 대칭이동 기억나겠죠? x축 대칭이동은 이제 y 자리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y는 ax라는 지수함수에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X승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지수함수의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AX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고요. 자, Y축 대칭 이동은 X 자리에 X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되면서 Y는 AX가 이런 식으로 Y는 A 마이너스 X승이 되고, 자, 얘는 확장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A분의 1의 X승이다. 이렇게. 괜찮죠? 따라서 요런 모양을 보면은 Y축 대칭 이동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원점 대칭도 배웠는데 얘는 이제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한 거지. 즉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Y는 AX라는 그래프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은 그래프 개형도 바뀌어진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 개형은 직접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간단한 예시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과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근데 이걸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만약에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개형이 바뀔 수 있다.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런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살펴봤으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나는 이렇게 그린다. 첫 번째, 먼저 점근선을 그립니다. 이건 우리 유리함수 그릴 때도 점근선부터 찾고 그 다음에 그렸으니까 점근선이 있는 모든 함수는 전부 다 점근선부터 찾아서 그리는 게 좋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자, 두 번째, 우리 아까 대칭 이동하면은 개형이 막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모양인지 뭐 이런 모양인지 아니면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즉 개형을 확인해야 돼. 개형을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대칭 이동, 어떤 대칭 이동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대칭 이동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아니면 뭐 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개형 확인을 했으면 세 번째로는 절편을 찾는데 보통 Y 절편을 찾죠. 경우에 따라서는 X 절편을 찾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프만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Y 절편을 찾는 게 일반적이다. 왜? Y 절편 찾는 건 X에다 0 집어넣는 행위로 쉬우니까. 그지? 자, 그리고 지수함수를 지금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지수함수 그릴 때 조금 주의할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의 2x승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y는 2의 2x승이어서 4의 x승이 됩니다. y는 4의 x승이란 그래프를 생각해야지 y는 2의 x승을 적절히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킨다? 아니야. 요거랑 관계없어요. 그냥 4의 x승입니다. 괜찮지?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고,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혹시 y는 ax분의 1 요런 놈을 보면 그냥 이거예요. a분의 1의 x 이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ax분의 1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x분의 1의 x승,
1의 x승이나 1이나 똑같으니까 1의 x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묶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밑이 a분의 1인 지수함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런 지수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 y는 k 곱하기 ax승이다.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k 곱하기 ax승은 놀랍게도 직관적이진 않지만 누구의 평행이동? y는 ax의 평행이동 관계예요. 이것도 직접 보여줬었는데 어떤 성질을 쓰냐면 로그의 성질을 써요.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 영상 찾아보거나 필기노트를 찾아보면 있을 텐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k를 a의 로그 a의 k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랑 밑과 로그의 진수 요거를 바꿔도 똑같다 라는 성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밑이 a로 같은 이제 지수 형태의 곱셈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덧셈으로 바뀌죠. x 플러스 로그 a의 k, 즉 이는 y는 ax를 얼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움직인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ax 앞에 곱하기 k 이런 상수가 붙어있는 꼴은 y는 ax라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관계, 정확히 말하면 좌우 평행이동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이어서 수업 시간에서는 그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던 도구 하나를 설명해 줄게요. 자, 뭐냐면 수의 대소관계 비교. 어떤 복잡한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지수함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비교. 자, 먼저 우리가 만약에 밑이 같은,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2의 루트 2승, 뭐 2의 2승, 이런 숫자들, 이런 세 수가 있는데 누가 가장 작고 누가 가장 큰지를 비교하고 싶어. 자, 얘는 우리가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8분의 1이고 얘는 4로 가볍게 계산이 돼서 8분의 1보단 당연히 4가 크겠지. 근데 2의 루트 2승, 이게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는데 얘네 셋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밑이 2인 지수함수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렇게 y는 2x승을 살짝 그려주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우상향 그래프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 3, 루트 2, 요거의 대소관계를 알면은 우리가 요놈 전체의 대소관계도 비교할 수 있죠. 왜? 지수함수는 우상향 그래프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져요. 즉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이너스 3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루트 2가 크고요. 그 다음 2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의 마이너스 3승이 제일 작고 그 다음 2의 루트 2승이 그 다음 2의 2승이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복잡한 수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소관계를 확인할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그리고 지금 밑이 같은 경우인데 만약에 지수가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먼저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큰 어떤 양수에 대해서 A의 n승과 B의 n승 두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당연히 A가 크니까 A의 n승과 B의 n승을 비교했을 때 A가 큰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잘 봐봐. vs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건 경우를 나눠야 돼. 이걸 1번이라고 하지 말고 경우로 나눕시다. 1번. n이 0보다 클 때. n이 0보다 크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만약 A랑 B랑 비교했는데 둘 다 1보다 큰 상황이야.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고, 뭐 이건 전제 조건이니까 A가 B보다 큰데 이 B가 1보다도 큰 상황이죠. 이러면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즉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당연히 A가 더 크니까 Y축에 붙어있는 개형, 즉 여기가 Y는 A X승, 여기가 Y는 B의 X승, 그리고 N은 고정된 값이니까 한 여기쯤을 N이라고 한다면 내가 N을 대입했을 때 Y는 AX가 더 위에 그려져 있죠. 이러면은 우리가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A의 N승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N이 0보다 클 때는. 그지? 하지만 이렇지 않고요. A랑 B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 수도 있냐면 A는 1보다 큰데 B는 1보다 작은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A가 B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Y는 A의 X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Y는 B의 X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지금 n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쯤에 n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전히 A가 A의 n승이 여기가 A의 n승이겠죠. B의 n승은 여기 있고요. 당연히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둘 다 1보다 작은 거지. 둘 다 1보다 작다. 자, 요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요런 경우에도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1보다 작을 때는요, 밑이 작아질수록 Y축에 붙는다고 했어. 밑이 작아질수록 Y축에 붙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놈이 Y는 B의 X승, 여기 있는 요놈이 Y는 A의 X승. 근데 우리가 N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N이 여기라고 치면은 어디가? 여기가. 즉 여기가 A의 N승이 되고요, 여기가 B의 N승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A n승이 더 위에 있으니까 A n승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즉 A가 B보다 큰 경우에 N이 0보다 크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전부 다 어디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A의 n승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A랑 B랑 비교했을 때 0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다면, 그리고 N이 0보다 크면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건은 똑같지만 N이 음수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N이 음수가 되면 똑같아. 이 그래프에서 왼쪽을 보자는 거지. 여기가 N. 그러면은 딱 비교했을 때 B의 X가 더 크다는 걸, B의 N승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를 본다면
b의 n승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b의 n승이고 여기가 a의 n승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더라도 n쪽을, 여기 왼쪽을 보면은 b의 n승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조건은 똑같지만 n이 음수가 된다면 a의 n승과 b의 n승을 비교했을 땐 밑이 작을수록 커진다. 됐죠? 자, 따라서 결론이 나왔어. 자, 여기 위에 있는 요거 가정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대소관계, 어떻게 보면 도구죠, 도구. 요거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잘 쓰라는 의미에서 좀 일부러 그래프 그려가면서 보여준 거고요. 결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하나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만약 n이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랑 동치는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다 이고요. n이 음수면 A가 B보다 크다와 동치가 뭐냐면 n승을 했을 때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지? 자, 요런 식으로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다. 됐지? 자, 그리고 이어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대 최소. 자,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하나밖에 다루지 않았는데 일단 영상에서는 좀 자세하게 더 다룰 거고요. 첫 번째는 y는 a의 fx승, 요런 꼴의 최대 최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아까도 봤다시피 지수함수의 개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은 밑이 1보다 크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얘도 경우로 나눕시다. a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a가 1보다 크다면 우리는 fx가 커질수록 fx의 값이 커질수록 fx 값이 커질수록 a의 fx승도 어땠다? 커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a의 fx승의 최대값을 찾으려면 fx가 가장 클 때가 afx가 가장 크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라면 반대죠. fx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자, 요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줄게. AFX승이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자, 요런 꼴이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얘의 최대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커야? 얘가 제일 커야지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지금 빨간색 네모친 게 가장 작으면 요 전체 요 지수함수는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대값 이랑 요 놈의 최소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건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최대값과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생각해 주는 걸로 문제가 바뀌는 거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무조건 꼭지점 위에 최대값이 존재할 겁니다. 왜? 범위가 제한이 없으니까. x에 대한 범위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꼭지점이니까 2일 때죠. x는 2일 때 꼭지점이고 요 x는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되겠지. 즉 우리는 y는 2의 1승, 즉 2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함수 요놈도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 괜찮죠? 간단한 예시였고, 자 수업 시간엔 요 정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갔는데 형태가 여러 개 있어요. 두 번째, 반복되는 형태. 반복되는 형태라고 하지 말고 치환 형태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칩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y는 9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최대 최소를 고민한다고 칩시다. 이게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자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는 이런 형태야. 3의 2x승이죠. 그리고 빼기 자 3의 x 플러스 1승은 내가 3의 x승은 잘 다루지만 3의 x 플러스 1승은 평행이동 형태라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요럴 때 그냥 플러스 1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x 플러스 1은 3의 x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플러스 1이 곱하기 3이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 2랑 곱해지니까 6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3의 x를 t라고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지? 자 우리가 그리고 치환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이 있지. 자 치환을 다룰 때 지금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t의 범위도 그에 맞게 제한될 거야. 그지? 그런데 우리가 3의 x가 0과 2 사이에서는 과연 어떤 범위로 제한이 될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요걸 생각해 보면, 자 양변에다가 부등식의 양 왼쪽 오른쪽에다가 밑을 3으로 집어 넣을게요. 이래도 대소관계는 성립하죠. 이래도 대소관계는 성립해. 왜냐하면 내가 밑이 1보다 작은 걸 넣었다라면 대소관계가 바뀌겠지만 밑이 1보다 큰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부등식의 방향은 성립하고요. 여기 있는 값들 또한 지금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했냐면 위에서 했었죠. 수의 대소관계 비교해서 다 했었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3의 0승은 1이고요. 3의 x는 3의 x고 3의 2승은 9기 때문에 따라서 t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돼요. 괜찮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어. y는 3의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3의 2x승은요 t의 제곱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건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건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는 거지.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좀 빠르게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얘를 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될 테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5고 최고 최한계수가 양수니까 꼭지점일 때 최소값, 꼭지점으로부터 멀수록 최대값,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t가 몇일 때? 3일 때 최소값 몇을 갖는다? 마이너스 5를 갖는다. 그리고 t는 9일 때 최대값 몇을 갖는다? 31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까지 물어볼 수 있어. 각각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때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찾은 건 뭐야? t는 3, t는 9죠.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가 너무 길어서 쭉 하다가 x는 3, x는 3일 때 마이너스 5라는 최소값을 갖고 x는 9일 때 31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내가 구한 건 t값이야. x값으로 바꿔야겠지. 자, 우리는 t가 뭐였냐면은 3의 x였어. 3의 x승이 3이 될 때랑 3의 x가 9가 될 때, 즉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래, x가 몇일 때? 2일 때. 즉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고요, x가 2일 때 최대값 31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중 치환 형태. 치환할 때 어떻게 생각하지? 이건 조금 복잡해, 처음 배울 땐. 그러니까 요거 완벽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까지 있는데 요건 내신에선 좀 자주 등장해요. 수능까지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어떤 형태를 치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ax 플러스 a 마이너스 x라는 놈을 t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은 있긴 한데, 자, 요거를 t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요걸 t로 치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치역이 0보다 커. 즉 a의 x도 0보다 크고요, a의 마이너스 x승도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값에 뭐를 넣든 전부 다 0보다 커. 따라서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는 이 t의 값의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a의 x도 0보다 크고 a의 마이너스 x도 0보다 큰데 얘네 둘을 곱하면 상수가 나와. 뭐가 떠올라야 돼? 네, 산술기하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a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언제나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 루트 ax 곱하기 a 마이너스 x보다. 근데 얘네들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잖아. 따라서 내가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t로 치환된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t의 범위는 언제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언제나까지는 아니고요. t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줘야 된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따라서 요 형태에서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요렇게. 그쵸? 네, 요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됐지? 자, 요렇게까지 하면은 지수함수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